실패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전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본인 회사를 뭐 4번이나 파산시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산제도의 기본 취지도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사람들을 돕고 재기하기 위한 발편을 마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유튜브 젠틀한 싸움딱 채널 보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도 많이 주시고 선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 유익상 변호사라는 개인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영상 한번 편하게 찍으라고 해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가 된 이유와 경위, 이 업계 종사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들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회생파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게 된 계기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이나 도산법이 필수 과목은 아닐 뿐더러 선택 과목으로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 도산법을 접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저희도 얘기를 듣다 보면은 판사 출신 변호사님도 도산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채무자 누가 회생 파산 들어간다는데 내 판결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돈 못 받냐 했더니 의뢰인한테 판결문이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라고 해서 이제 잘못된 안내를 했던 적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회생파산 분야를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몰랐겠죠. 알게 된 계기는 제 친한 친구가 의사인데 이 친구를 제가 직접 개인회생을 해줬었어요. 관련 내용들을 직접 그때 스스로 공부를 해서 다 찾아봤고, 작은 서류 하나하나들도 제가 다 직접 취합해가지고 신청서부터 다 일일이 작성해가지고 법원에 보정서 제출하는 거라든지 변제금 이런 것도 일일이 제가 계산기로 하나하나 계산해가면서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관련 업무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도 좀 더 채용을 하게 됐고, 업무를 많이 하면서 이 업계의 실태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회생파산 분야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 도산 분야 전문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과거부터 변호사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던 분야는 아니었어요, 사실. 보통은 이제 사무장이나 법무사들이 많이 하는 업무 영역이다 라고 해서 이쪽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실력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최근에는 그래도 젊은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이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 같고, 저부터도 이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고 하면 저는 형사보다는 주로 민사 쪽 분야에서 업무를 많이 했었고, 사실 민사 쪽에서도 괄목할 만한 실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과 민사소송에서 싸워가지고 1, 2, 3심 해서 대법원까지 제가 다 승소한 케이스도 있고, 대형 로펌 그런 데랑 싸워서 많이 이긴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큰 사건들하고 대형 로펌 상대로 이기면 굉장히 큰 성취감은 있죠. 대법원 판례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변호사로서 어떤 업적도 하나 생긴 거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싸움이다, 이런 경우는 승소해서 어떤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진 않은데, 개인들 간의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승소해서 이겼는데도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뺏어올 돈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집행의 이슈가 또 발생돼서 판결문은 있지만 사실상 그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변호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겨드렸지만 의뢰인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왕왕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 회생파산 분야에서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 궁지에 몰린 채무자분들께서 벼랑 끝에서 이 채무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 보겠다라고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채무 부담하게 된 건데 왜 이거를 구제를 해줘야 되냐, 깎아줘야 라고 하지만, 이분들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한 죄책감을 갖고 도저히 자기가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된 거니까 끝끝내 이 상황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방문 상담도 제가 직접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부담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졌다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미안해하시고 반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가 이제 해결이 되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굉장히 감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업무적인 보람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족감을 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실패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계기와 환경으로 인해서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도산제도의 기본 취지도 사실은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사람들을 돕고 재기하기 위한 발편을 마련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물론 그 돈을 못 받고 떼이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분들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금융채권사들의 경우에는 신용조회라든지 그 사람의 신용상태, 재무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채권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채무자분들께서는 너무 과도하게 위축되고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도산 제도를 이용하셔서 재기의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뭐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진 전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본인 회사를 뭐 4번이나 파산시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산 제도의 기본 취지 자체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 안타깝게 실패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회생 파산 진행 중이거나 회생 파산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사건 진행을 계기로 반드시 재기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